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H방송 전태석 목사입니다. 우리 예. 전 목사님 바쁘신 중에 또 이래 오셔서 같이 또 대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요? 예, 간밤에 아주 그냥 잠을 못 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예.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 밤 10시 반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예. 우리 전 목사님도 그 윤석열 담화문을 직접 들었습니까?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는 못 그 핵심이 뭐죠? 핵심은 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예. 예, 지금 뭐 혼란스럽잖아요. 네, 또. 예.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것이 두 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염려를 아마 받아들여서 네. 아마 중요한 결단을 해서 예. 종북 주사파 세력과 그다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득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나름대로 뭐 우리가 봤을 때 속이 굉장히 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결과에 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럼 우리 전 목사님은 비상계엄이 선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1시 좀 넘어서 국회로 간 것 같은데 그때 그 전 목사님 보신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11시경에 원래는 뭐 10시 반에 이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늦게 접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늦게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국회가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소식이 들리길래 이 국회로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사단이 육군 사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밖에 나가면은 지금 만약에 이렇다면은 많은 장병들이 사단 본부로 전부 집합할 건데 이 두 가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들은 차에 제가 11시 반인가 조금 뭐 11시 반이 넘었나 예. 이제 우선은 이제 육군 그 사단 옆에 계속 차량들이 들어갔어요. 장병들이 제가 봉사부대입니까? 아니요, 사단이니까 육군 사단이 군사는 아니고 그 제가 후문 쪽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계속 이제 뭐 밤에 심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더라고. 아마 비상이 걸리니까. 국회 앞에 상황을 참. 그래서 이제 국회는 그 뒤로 거기서 한 뭐 그걸 보다가 군부대 상황을 보다가 국회로 가니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팔천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전부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전면에서 국회 쪽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회전해서 KBS 안으로 가서 길 가에는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고 마침 뭐 KBS 안에 주차장이 뭐 널널해서 거기를 차 세우고 국회 정현관 앞으로 이제 진입하니까 도착하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노총이다. 제 판단에는 민노총이고 산하 노조들의 그 깃발들이 뭐 한 10몇 개가 지금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노조 그룹들을 중심으로 지금 전부 모여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뭐 상대방 대표를 비방하는 또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목소리보다는 이제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민노총 그룹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저는 양쪽에 남북으로 바리케이드 쳤기 때문에 국회 정문 앞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왼편 들어오는 차들은 차선 다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복잡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쪽에 광장 쪽으로, 여의도 광장 쪽으로는 탁 오픈돼가 차도 댈 수 있고 사람도 널널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핵심들, 노동자 핵심들이 중심이 돼서 뭐 과음 지르는 소리는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을 밤 10시 반에 경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0시 40분에 2시간 37분 만에 국회
국회에서 네. 계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까지에 제가 한번 그 경과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10시 반에 계엄이 선포되어 가지고 사람들 다 방문했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또 긴박하게 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가지고 특별히 그 야당은 뭐 거의 다 국회를 집합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소집했는데 그리고 네. 어제 190명이 포결에 참여했다는데 190명이 다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민주당이 172명,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계열, 네. 친한 계열이 18명이 참석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엄 해제 무효, 계엄 해제 결의를 했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헌법 75조 5항에 보면은 국회 제적 과반 결의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네. 이런 규정이 있더구만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국회를 이제 모여들었는데 네. 공수부대도 이제 왔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군인들이 큰 어떤 계엄군으로서 역할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회가 결의하자마자 공수부대가 철수하게 됐고요. 네. 그런 충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번에 예. 아주 큰 다행히 민간인들하고 충돌이 없었다는 게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이게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네. 해제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법에 의해서 네. 그 해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으로 그 국회가 결의한 걸 안 받아들이고, 네. 왜냐하면 국회가 모이기 전에 그 포고령을 발동했거든요. 네. 10시 반에 포고령 발동하면 모든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네. 말까지 있었어요. 네. 만약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을 밀어붙였다면은 네. 아마 큰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행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그 현재 우리 그 정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야당 이석이 한 190석 되잖아요. 그렇죠. 192석. 그러고 뭐 여당은 뭐 110석 되고요. 네. 이래 되니까 야당이 과반이 훨씬 넘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뭐 3분의 2가 될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연이어 검사들 탄핵을 시키고 네. 사법부를 부정한 듯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또 불리하게 나오면 사법부에 대해서 막 탄핵 운운하면서 나오니까 야, 이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한당원 대표하고 이 손발을 다 맞추게 되는데 네. 굉장히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렇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 엇박자가 자꾸 일어나니까 뭐 최근에 뭐 댓글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의힘 자기 여당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불안이 더 있었지 않느냐. 당연히 있겠죠. 예,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이 총 지출이 677.4조 4천억이라네요. 그런데 이게 673.3조라 2조 4천억이 네. 그 예비비에서 4,800억하고 총 깎인 게 뭐 2조 한 4천억 깎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쭉 보니까 뭐 대통령 특활비가 82억에서 이제 그 제로가 됐고 검찰 특경비 검찰비가 또 580억이나 제로 됐고 감사 특경비하고 원 특활비가 80억인데 이것도 제로. 검찰 특경비하고 특활비가 치안활동비 이런 것들이 32억원대 땡이 됐고요. 동해가스 개발 비용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586억 원인데 8억 원만 책정되고 전공이
지원 사업이 3,678억인데 2,742억 깎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 자, 이러니까 국유지책으로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다. 네? 네. 전부 이게 뭐 이 현재 정치가 종북주사파 그들의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세파나 좀 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계엄이 실패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처리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예, 뭐 예. 실패한데 물론 교훈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다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분석할 때는 전반적으로 계엄 준비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계엄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국회부터 에워싸야 되거든요. 네. 국회를 에워싸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장이나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강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군대하고 치안하고 경찰하고 손발을 딱 갖다 쥐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전부 엇박자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듣기로는 뭐 국무회의를 했다 그래요. 국무회의를 네. 해가지고 이 계엄을 선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무위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답니다. 아,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구만. 예, 강행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 들려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그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뭐 야당에 벌써 대통령 사임해라. 그럼 오늘 뭐 얘기 들으니까 뭐 190명이 탄핵을 발의하는 그 안을 냈답니다. 네. 그게 상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모레 새벽에 뭐 1시쯤 돼가지고 포기를 한답니다. 네. 190명이 있으니까 이제 여당에서 한 10명 네.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그렇죠. 탄핵이 되잖아요. 8명이 부족하니까. 이참 불행한 이 일이 지금 생겼어요. 지금 한동훈 쪽에 아까 뭐 12명이 참석했나? 네, 이 숫자가 좀 그 신경이 쓰이네요. 예, 18명이 참석한 그 인원 숫자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 수순이 예. 탄핵으로 간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네. 탄핵을 국회에서 발의한다 해도 결정은 헌법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헌재사죠. 헌재에서 하니까 거기서 네. 이제 뭐 한 2개월, 3개월 걸릴 겁니다. 네. 그때가 직무가 정지되고 이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참 오판한 것 같습니다. 응? 그장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의 공감이 돼야 되고 또 손발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그 손발이 맞지 않는 상당히 엇박자가 났단 말이야. 네. 응?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여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라. 예? 아마 친한계 중심으로 그런 소리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뭐 당적을 안 가지는 거는 뭐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예. 이 탄핵 쪽으로 표를 몰아주고 또 이 직무가 정지되고 예. 이러다 보면 대통령 수행을 몇 달이고 뭐 하여튼 아하. 얼마간 못 한다는 그 개념이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차질이 올 수가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국민들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이 혼란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우려가 예, 됩니다. 우리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2부에서 뭐 또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